진지는 잡수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수의 잡수예요. 뭐 들릴지 모르겠네 이거. 네, 여기 부산 광안리 광안대교 앞에 왔어요. 좀 약간 지금 초췌한데 일정이 좀 빡셌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이번에는 막 스타트업 투자 막 해보겠다고 사람들 모아서 막 이것저것 세미나도 하고 했던 시절, 그때랑 팀을 법인 설립부터 팀빌딩, 뭐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등 하나하나 만들어 물이 오는 거 잡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영상 촬영하고, 또 대학원 선배님 부친상이 있으셔갖고 그거 조문 드리러 갔다가 그 저녁에 이제 기차 타고 부산에 내렸어요. KTX 타고. 이제 오늘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강의를 또 이제 유튜브 통해서 제안을 주셨고, 지금은 강의하고 이제 서울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쉽기도 하고 부산 왔는데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바람 쐬러 들렀습니다. 시원하긴 한데 혼자 있으니까 되게 적적하네요. 이게 부산은 이상하게 혼자 와. 이거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유튜브든 뭐든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니까 자꾸 기회들을 주시고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 전 좀 살짝 여기서 바람 좀 쐬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에 또 열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수였어요. 아이고 이거 눈부시네요.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이제 먼저 스타트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의 이제 사업하는 내용을 일단 잠깐 소개해드리긴 할 건데,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타트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을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좀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의외로 기회가 돼갖고 뭐 이런 자리도 있고 뭐 또 새로운 제안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실질적인 경험담 위주로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혁신 전략과 스타트업이에요. 당신이 이제 전략이 없으면은 누군가의 전략에 말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나만의 전략, 우리 스타트업의 전략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그거를 이제 달성시키는 것까지를 하는 게 또 이제 스타트업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에 혹시 제 유튜브 보신 분 있나요? 없나요? 아직 인기가 없어요. 이제 컴퓨터학과를 나왔고요. 이제 그 경영 쪽을 공부한 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겠다. 이게 막 맨땅에 헤딩식으로 스타트업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라 리스크도 크고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경영 공부를, 이제 경영 전략 공부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혹시 싸이월드 아시나요? 싸이월드에서 이제 검색 개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첫 직장이 이제 저는 프로그래머였고, 그 이후에 제가 그때가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인데, 그때 이제 보증금 빼서 요때다 싶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가 좀 잘 됐고, 그때는 아무 주식에나 투자를 해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되게 잘하는 줄 알고 회사 관두고 이제 대학교 중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 투자한다고 이제 소위 말해서 나대다가 망했죠. 그래서 빚쟁이 되고, 그런 인생의 굴곡을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을 해야겠다. 결국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막연하게 나 스타트업 해야지, 뭔가 조직 문화라든가 좀 한번 해봐야지라는 접근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보통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뭔가 사업은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막연함을 갖고, 그러려면 역량을 쌓아야 되는데, 그 역량을 저는 좀 영업적 속성이 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20대 26살부터 영업적으로 쭉 가다가 제가 이제 자산관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일을 하다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계속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시점에서 결국에는 불을 불리는 부분이 이제 투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 공부를 해봐도 다 이제 전문가라고 해도 좀 이제 비전이랄까? 복불복인 거예요, 이게. 원숭이가 전문 투자자를 이길 정도의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벤처 투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 유망한 기업에 내가 자금을 대면은 일단 플러스인 거죠. 이 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투자자인 저도, 그리고 이 기업도
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발전이 있는 투자 모델이어서 이거는 제가 추구하던 삶의 가치, 동반 성장을 저는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가치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투자를 한 3, 40건을 제 투자자분들이랑 함께 진행을 했었고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투자적으로만 접근하다가 이제 초창기에 투자할 때 내용과도 거의 다 바뀌어요. 투자하고 나서 사업 내용이 거의 다 바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넣은 투자자 입장이니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사업을 하면 너무 변수가 많은 거죠. 이 모델을 예측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디벨롭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스타트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걸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서 투자 일을 하면은 난 반쪽짜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를 가려면 저는 스타트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 공감이 된 상태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시점이 제가 2018년 1월에 법인을 설립을 했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됐죠. 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그렇고요. 좀 길었네요. 저희 회사 이름은 링크 스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혁신에 도전하고 관심을 갖는 이들을 저는 스타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타터들이 좀 만날 수 있고 서로의 경험이나 뭐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연결되는 거, 구인구직 또는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좀 적극성이 있으실 거다 하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스타트업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스타트업. 제가 이걸 몇 번 질문해 봤는데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혁신 전략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되게 우리의 일상적인 키워드잖아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지금 뭔가 내려놓을 것들, 내가 지금 뭔가 이점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뭔가 이 갈등.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혁신 전략과 관련된 건데 기업이 당장에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혁신 모델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말하는 혁신은 당장에 돈이 안 나와요. 스타트업인 거죠.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뭐 달에 뭐 룸 프로젝트 하는데 뭐 투자를 한다거나 현재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하는 거.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여기보다는 캐시카우에 집중을 하죠. 스타트업은 100% 여기에 해당되는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현재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을 수 있는 얘기들이 스타트업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CEO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연봉을 많이 줘야 되냐 아니면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지분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거는 구직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죠. 연봉 저는 한 6%, 10% 올라가는 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분을 통해서 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분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구직자들도 단순히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급여, 연봉 이상 얼마 된다를 기대하는 거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이 바로 스타트업이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말도 다 아는 용어인데 내 몸으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산 관리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투자 원하세요 하면은 안정적이고 적은 돈으로 빠르게 높은 수익률을 내주세요. 이게 다들 갖고 있는 마음이고 그렇게 좀 강요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들이는 시간, 노력, 그리고 뭐 자금이 됐든 현재 포기할 것들 내려놓고 했을 때 하이 리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거 아이콘들 다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이 챕터에서는 하고 싶냐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기술 기반이냐 아니면은 연결에 초점을 맞췄냐. 근데 지금 이 굴지의 기업들 다 보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죠.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하나의 플랫폼, 게임 플랫폼 안에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모델을 만들 때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할 때 O2O 서비스나 플랫폼 비즈니스 한다고 사업 계획서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바로 개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운영 정책이 부족하고 수익 모델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썼던 돈을 다시 날리고 다시 작업해야 되고 아니면은 중간에 사업이 어렵구나 하고 접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정부과제에 선정됐지만 대학생 창업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여기도 이제 대학생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정부과제 하나 선정돼서 이런 거 한번 개발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려우니까 인재 뽑는 것도 힘들고 자금난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도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접게 되고 다른 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은 스피드가 생명인 거죠. 제가 이제 서비스 출시를 하기 전후가 이제 갈리는 건데 출시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모든 모델들이 그러하니까요. 카카오톡도 3천만, 2천만 넘어갈 때쯤에 애니팡 터지면서 그 전까지는 적자 회사, 만년 적자 회사. 그러다가 이제 순식간에 성장할 수 있었죠. 뭐 그런 속성을 띠고 있는 게 스타트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B인사이트라는 조사기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아까 말한 거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42%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가 시장이 원하는 게 맞는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리서치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저는 리서치 수단은 그렇게 실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서치에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것도 힘들고 뭐 설문조사하는 거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쿠폰 준다 그러고 하잖아요. 제대로 되겠냐고요, 저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저 시장이 원하는 제품 쪽에 기술은 이제 차후의 얘기인 거죠.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금 부족. 자금 조달이 매 순간순간 데스밸리예요. 나는 부모님의 뭐 엄청난 지원을 받고 했다 하면은 좀 덜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인건비, 특히 인건비 그리고 제품 만드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때마다 자금 수혈이 돼주지 않으면 심지어 거기에서 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투자를 받을 때. 지분을 계속 주는 구조가 되면은 어느 순간 내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정부에서 자금을 많이 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면은 무조건 법인이나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사업자 등록하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최대 자금이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 내가 구상하는 IT 서비스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건비를 한두 명은 주면서. 그래서 이 자금 조달하는 부분도 상당히 전략이 필요하고 이게 결국에는 나머지 두 개 다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팀원 구성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일하고 나면은 우리는 스타트업 해본 경험이 다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한 거랑 스타트업 하는 거랑 또 팀워크 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 분명히 생겨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것부터 큰 이슈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같은 맥락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파이낸스, 캐퍼빌리티.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이나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반드시 창업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붐이 갑자기 일면서 너도 나도 창업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되게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더 느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나마 핵심 역량이 자금 조달 역량이에요. 전 기존 투자자들도 있고 지금 뭐 회계사, 변호사, 교수님들 해갖고 투자를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서 사람 뽑는 거나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역량이 아직 부족한 거죠.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스타트업 팀의 지분을 받고 일을 하겠어요. 대기업 나왔을 시점이면 제가 영업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화면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 대표를 선택하는 거죠. 대표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지분 공유를 해보고 그 이후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창업 현장에 스타트업 현장에 뛰어들기 힘드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체스판 나왔던 거에 어떻게 보면 그 창업과 창업팀이 나의 전략에 있어서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창업가와 팀원, 투자자 이 세 가지 섹터로 인해서 융합을 좀 추구를 하는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방금 좀 간략하게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많이들 보셨죠? 링 캔버스예요. 전 이 수익 손익분기랑 그러니까 매출, 추정 매출하는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비스 출시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얘는 다 사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전 코어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전략에서는 STP 뭐 해갖고 하는 건데 이제 대상 고객을 정하는 거예요. 진짜 내 고객이 누구지? 내가 앱 서비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돈 낼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 계층에서 내가 가장 최우선해야 되는 계층을 더 쪼갠 게 어디지? 최우선 거점 고객이? 그거를 정하는 섹션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거는 저는 이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적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지? 그들이 대안을 삼고 있는 게 뭐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채용하기 힘들다.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 채용하기 힘들어서 발로 뛴다. 이런 게 이제 이들의 대안인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매력도가 높은 비즈니스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고객이 그 문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엔젤 투자 모델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업 투자를 거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모델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 다른 교수님은 그거 그냥 니즈를 적으면 된다. 그러니까 더 나은 투자처를 원한다 라고 해버리면 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존에 이제 시장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 업체들은 내가 유사한 모델이 반드시 있어요, 진짜. 저희도 10개 이상이 있거든요. 구인구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서비스를 내가 이용자의 관점에서 분석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솔루션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솔루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 뭐를 제공할 거냐. 그거를 이제 걱정 마십시오.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이런 게 이제 같이 제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채널은 이 서비스, 이 솔루션을 어떤 고객 접점으로 가져갈 거냐. 뭐 저희 같이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 뭐 앱이나 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프라인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카테고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 모델이 뭐냐? 이 수익 모델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시장에서 수익 모델 하나 바꾸면서 되는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프린터, 대형 프린터가 나왔던 시절인데 이거를 이제 B2C로 고객들에게 단단으로 판매를 할 때는 이게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렌트형으로 바꿔버리면서 이게 붐이 딱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수익 모델의 변화를 하나 줌으로써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적어도 스타트업 하시기 전에 이걸로 그려보시고 진짜 부모님 아니면 친구 이 안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너한테 한번 걸어볼까? 이것도 안 되면 스타트업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펀딩 사이클이에요. 이제 제가 계속 스타트업은 데스밸리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빚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시리즈 A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는 단계예요. 보통 3년이 넘어간 시점에 좀 이제 서비스 출시하고 시장 검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영역인데 이 시리즈 A를 받는 기업들은 5%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는 거예요, 저 데스밸리에서. 저희 회사도 지금 아직도 데스밸리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저 데스밸리에 있고 이 기간 동안 계속 연료를 주지 않으면은 그냥 비행기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조달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다시금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이것과 관련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제 항목만 분류를 한 건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게 저 사업화 자금이에요. 전 지금 철저히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분 투자 받은 걸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화 하는데 쓰는 거는 정부 자금으로 하고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저거 선정이 돼갖고 저걸로 이제 마케팅 유튜브 채널 처음에 편집이나 이걸 내가 왜 하냐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편집하는 데들 되게 많잖아요. 촬영해 주시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이분들과 계약해서 얼마 지출을 하고 저는 아이디어, 컨텐츠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게 시작이다. 물론 초기 자본금은 그래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확보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표가 자본금이 한 5천 이상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투자 받을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저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나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사관학교가 되면은 이제 서비스 출시 시점이 도래해서,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로 서비스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 서비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서비스 제품이라기보다 MVP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제품 갖고 다른 데 시연할 수 있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보여지는 뭐가 없으면은 자금을 주지 않아요. 보통 매출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매출 아니고 시제품이 있으면은 그래도 비벼볼 만한 거죠. 그래서 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그 최소 기능 제품을 최대한 빨리 만든다가 사업 초기에 목표를 딱 잡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련 전반의 내용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K-스타트업 들어가면은 디벨롭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정보들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업 초기와 지금 자기 전 회사 출근하고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K-스타트업. 기업 마당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이 두 기관에 다 있어요, 정부 과제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가 이 기관에 있는 리스트, 어떤 기관에서 무슨 사업이 있고 무슨 사업이 있고 이거를 모른다? 이건 그냥 게으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줄 돈이 명확히 있는데 굳이 다른 투자사한테 지분 주면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최대한 저거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책 자금은 이제 빌려주는 자금인데 여기는 좀 더 보수적이니까 시제품 출시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 부분인데 돈을 빌려주는 채권 투자 형태가 있고 지분을 주고 하는 지분 투자 형태가 있는데, 뭐 채권 투자는 뭐 그닥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스타트업에서 돈을 빌려주고 뭐 이자를 주고 이런 개념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지분을 투자하게 해서 같이 사업을 만드는 모델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로 초창기 위주를 가고 서비스 출시하고 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는 이때 엑셀러레이터. 근데 만약에 이 초창기부터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를 찾으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조언들을 많이 해주니까. 아, 이때는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아니면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를 선정을 할 때, 지원을 할 때도 네트워크가 되게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활발한 데는 1, 20곳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200개거든요, 약. 그래서 그런 엑셀러레이터 경쟁이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까지 가서 치열하긴 한데 거기에 계속 검증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랑 함께 가는 모델이 나오면 일단 그래도 안착화는 되는 거죠. 뭔가 방향성으로. 이거는 제가 단계별 팀 빌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마 진짜 어디 가도 없을 건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걸 알겠어요. 처음에 사업하실 때 우리는 뭐 마케팅 필요하고 개발 필요하고 뭐 필요하니까 이렇게 쫙 뽑아야지 생각을 하고 채용 막 사무실부터 일단 저도 그랬거든요. 저 사무실 한 15명 올 수 있는 데를 구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안 와요, 안 와.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거 관련해서 다룬 게 있는데 드랍박스, 그리고 뭐 애플, 페이스북 다 초창기에 2~3명으로 1, 2년 갔어요. 대표랑 뭐 제품 개발하는 CTO나 이런 인력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까지는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금이 초기부터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바로바로 채용하면 속도가 빠를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자본 구조가 취약한 스타트업들은 저 시드 단계에 사람을 많이 뽑으면 안 돼요. 당장에 할 일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품이 출시하고 났을 때가 인재를 영입할 적기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파트너십, 투자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제품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에 이제 마케팅도 중요하고 하니까 CMO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CFO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CTO도 저희는 지금 아웃소싱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CTO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 파트너로 진행을 하는 부분을 하다가 결국에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가 되면은 내부 인력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TO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초기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다. 이때까지만 가도 우리는 그래도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고, 이제 성장 시기가 될 때는 이제 다들 정말 경험이 더 없는 시기, 기업이 커진 시점, 그래서 뭔가 조직 문화, 그리고 뭐 이런 상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스타트업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이걸 많이 들여다보게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대표 역할을 하니까 진짜 그 밸류체인 모델, 뭐 영업 마케팅, 뭐 그리고 저 투자 유치 전반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알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거 나 처음 해보는 건데 저도 다 처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경영, 팀 리더, 그래서 뭐 개발하는 거, 기획하는 거, 프로젝트 리더 다 처음 해보는 건데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데서 역량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시작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단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 역량이 됐든 기획 역량이 됐든 저처럼 뭐 영업이나 문화를 확산하는 쪽에 역량이 있으시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회를 잡는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창업하고 성공할 수는 없다. 창업해서 스타트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보편적으로 잡았을 때가 한 5, 6%대가 그래도 먹고 산다 정도가 나오는 거고 실질적인 성공에 진입한 거는 크리티컬한 조사기관에서는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 대상이 아니라 스타트업 한 대상 중에서 100개 중에 하나가 남는 건데 그 중에 띄워주는 선택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걸 대표로 띄워드게 되면 많은 책임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 나오는 그런 뭐랄까 어려운 것들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게 끌고 갔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전에 뭐 이런 강연이 됐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책들을 꼭 10권 이상은 읽어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20대층, 특히 20대 초반층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는 창업팀의 대표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대표랑은 진짜 해볼만 하다가 보이면은 그 사람이랑 일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은 그 창업팀은 사실 실패했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대표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겠지만 이제 시간을 소요한 거 외에는 손실 볼 구간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요소를 크게 3가지 창업하는 거랑 팀에 들어가는 거랑 투자하는 거랑 해서 꼭 창업하는 것만 아니라 이 2가지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중요한데 넘어갔네요. 그리고 잡수 유튜브 아직 못 보셨으니까 제가 이 전반에 하나하나 푼 것들을 담아뒀으니까 쭉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뭐 최근에 저한테 메일도 많이 남겨주시고 유튜브 잡수 많이 구독해주시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올바른 게 중요하니까 그러한 스타트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고독이 온다 내가 존재 주정뱅이